1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9월 1일 날 주식회사 민국 팩토링에다가 10만 원의 외상 매출금을 양도. 매출의 누리 등에 대한 유보액은 추후 실제 발생액에 따라 정산. 민국 팩토링은 외상 매출금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팩토링 수수료로 부과하고 잔액을 주식회사 대한에게 지급했대요. 그러면 대한의 회계 처리는 얼마냐? 이거는 중요한 게 내가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팔아넘기는 거예요. 그럴 때 매각 거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차익 거래로 볼 것이냐 이것만 보는 거죠. 그럼 매각 거래로 본다. 이 채권에 대한 권리가 팩토링 회사로 넘어가면은 매각 거래고 내가 그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는 차익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채권의 권리와 의무가 민국에게 있대요. 그러면 팔아넘긴 겁니다. 따라서 매각 거래가 되고 내가 받아야 할 매출 채권은 10만 원이 없어졌죠. 그런데 3%를 수수료로 부과했으니까 잔액은 얼마가 들어올까요? 현금은 10만 원이니까 9만 7천 원만 들어오겠죠. 그러면 요 3천 원 요거는 매각을 한 거니까 매출 채권의 처분 손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차익 거래다. 그러면은 차변에는 현금은 9만 7천 원만 들어오고 요 3천 원은 뭐가 돼요?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이 되고 이때는 매출 채권이 아니라 그 채권을 담보로 빌린 거니까 이때는 단기 차익금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는 매각 거래니까 위에 게 맞죠. 그러면 차변에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X2년도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 이것도 우리는 T자 두 개만 그릴 줄 알면 되죠. 먼저 외상 매출금 계정하고 그 다음에 손실 충당금 계정하고 그러면 여기는 기초 여기는 매출 그 다음에 여기는 회수 그리고 손상 기말 그리고 손실 충당금은 기초 그 다음에 여기에 손상 그 다음에 기말 그 다음에 회수 그 다음에 IS의 손상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은 그거 뒤집어진 거 잘 보세요. X1이 40이고 X2가 50 그러면 여기가 40 여기가 50 손실 충당금은 5만 원에 7만 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X2년도 포괄 손익계산서상 손상차손 요게 3만 원이래요. 그리고 X2년도에 현금으로 회수한 매출 채권은 45만 원 요게 45만 원 그러면 여기는 요게 회수된 거는 없다라고 봐야죠. 그러면 8만 원에 7만 원이면은 만 원이 손상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손상이 만 원 그러면 이번에 매출한 금액은 얼마냐 96만 원이니까 56만 원이 단기에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15번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라. 선입선출법에 의한 X2년도 단기순이익은 18만 원이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단기순이익은 18만 원. 언제나 기말의 크기는 이익의 크기와 같습니다. 그러면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액을 조사했더니 26만 원이 42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은 16만 원이 기말이 커졌어요. 기말이 크면 이익이 큰 거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은 20만 원이 34만 원이 됐어요. 그럼 14만 원만큼
이익이 커졌죠? 그러면은 선입이 후입보다 2만 원의 이익이 커졌으니까 자, 요게 18만 원이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이익은 16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면 간단하게 후입선출법을 이용한 경우 X2년도의 당기 순이익은 16만 원이 된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자, 16번. 자, 주식회사 신바람은 당기 중에 현금이 15,000원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금 감소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증가액 20,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감소액 41만 5천원,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증가액이 20만 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관련된 조정 항목이 다음과 같다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얼마였겠느냐? 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간접법으로 산출한대요.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이게. 자, 우리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과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으로 분석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현금의 증감이 생기면 여기다가 기초의 현금을 더하면 요게 이제 기말에 현금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회사는 당기 중에 현금이 15,000원이 감소됐대요. 이렇게 15,000원이 감소됐고, 자, 그 다음에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증가액은 20만 원이 늘어났고, 자, 투자활동으로는 41만 5천 원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으로는 20만 원이 증가했죠. 그러면은 증가한 거는 40인데 감소한 게 41만 원이니까 자, 15,000원의 현금의 감소가 이루어진 거다. 그럼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자, 우리 회사의 당기 순이익을 물어봤죠.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온 거야? 자, 우리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지금 20이에요. 그 다음에 IS상의 당기 순이익은 얘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산이 증가하면 여기다 써주시고, 자산이 감소되면 여기다 써주고, 부채가 늘어나면 오른쪽에 써주시고, 부채가 감소되면 왼쪽에 써주면 되죠. 그리고 비용과 수익만 뒤집어라. 자, 비용의 발생은 오른쪽, 자, 수익의 발생은 왼쪽. 이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그려지죠. 자, 그럼 거기 감가상각비가 5만 원이래요. 여기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2,000원. 자, 매출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 3만 원. 자, 재고자산의 증가는 왼쪽 5만 원. 성급비용의 감소. 자, 성급비용은 자산이니까 자산의 감소는 오른쪽. 미지급 비용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왼쪽 12,000원. 자, 이렇게 되면은 왼쪽이 끝났죠? 얼마야? 26만 4천원. 자, 26만 4천원인데 여기는 얼마예요? 9만 7천원이네요. 그러면은 26만 4천원에서 9만 7천원 차감하면 원래의 당기순이익은 16만 7천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죠? 자, 16만 7천원에다가 4만 7천원 더하고 그 다음에 5만 원 더해주면은 26만 4천원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IS상의 당기순이익은 16만 7천원. 자, 원리, 현금 흐름표의 흐름을 잘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17번. 다음의 자료는 대형전자의 기계와 관련된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는 뭐만 그리면 되느냐? 기계장치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자, 요 계정을 이해할 수 있으면 자, 기계는 기초가 여기 있고 자, 기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취득은 여기고 처분은 여기.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처분, 없어진 거. 그 다음에 기말. 그러면 여기가 IS상의 감가상각 B 이렇게 되겠죠. 자, X1년 222, 250. 자, 얘가 222, 250이 됐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82, 자, 90이 됐습니다. 자, 대형전자는 X2년 중에 취득원가는 얼마인지 몰라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 기계장치를 30만 원에 처분하여 자, 30만 원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계상했다면 X2년 중에 새로이 취득한 기계장치는 얼마냐? 이 산수예요. 자, 보세요. 내가 X2년도에 얼마에 샀는지 몰라. 근데 이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지는 게 감가상각 누계액이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요 기계의 순재산 가치인데 얘를 얼마에 팔았냐? 30만 원에 팔아서 30만 원의 손실을 봤대요. 그러면 얼마짜리를 자 팔았다는 거예요. 30만 원에 팔았는데 30만 원에 처분했다. 그러면 빵이죠. 20만 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 다 상각한 거를 얼마에 팔았어요? 30에 팔았더니 자 3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왔다. 지금 잘못 얘기했나요? 자, 얼마짜리냐? 이거 보세요. 자,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30만 원에 팔았는데 30만 원 손해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60짜리를 30에 판 거지. 60짜리를 30에 팔면은 30만 원의 처분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얘는 80짜리가 되겠네. 80에 샀는데 20만 원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60만 원짜리를 자 30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처분 손실이 30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 기계가 자 여기서 80이 없어졌으므로 이번에 새로이 취득한 기계 자 330에서 220을 빼면은 당기에 새로이 취득한 기계는 110만 원이 되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것만 잘 아까처럼 틀리지 마시고 잘 생각하시면은 아주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KIFRS에서 규정하는 인식. 자, 인식이라는 건 뭐야? 너 자산이구나. 너 부채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게 인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인식을 하면은 재무제표에다가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자, 다음 중 어떠한 항목을 인식하기 위해서 충족할 조건을 모두 골라라. 자, 우선 정의에 부합해야죠. 첫째. 자, 기억번. 당해 항목이 재무제표 기본 요소의 정의에 충족해야 되고, 자, 두 번째, 당해 항목과 관련된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 실체에 유입되거나 또는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자, 유입될 가능성 자산이죠. 유출될 가능성 부채죠. 그것도 인식 요건. 그 다음에 당해 항목에 대한 측정 속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측정 속성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은 장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인식 요건은 거기 나와 있는 기억, 미은, 디귿 세 개가 다 충족해야만 자, 우리는 장부에다가 기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세 개가 다 인식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19번. 대한실업은 정액 소액현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정액 전도금은 70만 원이고 매월 초에 정산.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자, 우리 소액현금 출납장은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돼요. 월 말에 보급을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월 초에 보급을 할 거냐. 그럼 지금 우리는 당월에 얼마를 보급을 받았어요? 70만 원을 보급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달에 사용을 하겠죠? 자, 얼마를 사용했느냐?
4만원, 3만원, 13만원, 14만원, 5만원, 18만원, 57만원을 사용했네요. 그러면 이제 얼마가 남아있어요? 13만원이 남아있는데 월 말에 보급을 받으면, 여기 만약에 월 말에 보급을 받으면 사용한 만큼 월 말에 보급이 되면은 월 말에도 70만원을 그대로 보유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월 초에 보급을 받으면은 그냥 13만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문제에서는 언제 보급받는데요? 월 초에 정산한대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말일날 우리 회사의 소액 현금은 13만원을 가지고 있다. 답이죠. 자, 만약에 정액 전도금은 70만원이며 매월 말 정산 이렇게 나오면 70만원이 정답이 됩니다. 말일날 보급받으면 70, 월 초에 보급받으면 13만원이 정답. 자, 20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월 다음과 같은 건물을 구입하였고, 자, 어쩌고저쩌고 그랬다가 X4년도에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추정의 변경이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과거에 한 거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로운 방법,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방법으로 해주는 게 추정의 변경 전진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먼저 얼마에 취득을 했나요? 자, 2,500에 취득했고 내용연수는 5년에 잔존가액은 250이래요. 그리고 정액법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용연수분의 자, 취득원가 2,500 마이너스 잔존가액 250이 됩니다. 그러면은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가 돼요? 자, 2,250만 원을 5년. 자, 2,250만 원을 5년. 그러면 1년에 450씩 감가상각이 됐습니다. 자, 근데 X1년에 취득해가지고 X1, X2, X3 그러면 3년간 감가상각을 했어요. 그러면은 1,350이 값어치가 떨어졌는데 이제 4년도 초 우리 회사는 감가상각 방법을 연수합계법으로 변경한대요. 그러면 X4년도에 감가상각비를 얼마로 인식할 것이냐. 자, 그럼 이제 일단 전진법이니까 과거에 한 거 그대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2,500에 샀는데 1,350이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따라서 새로운 취득원가는 1,150이죠. 자, 그 다음에 잔존가액은 그대로 변함이 없으니까 250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 요걸 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상각할 것이냐. 자, 이제 원래 총 내용연수가 5년이었는데 그동안 3년 상각을 했죠. 그러면 잔여 내용연수는 2년. 그러면 연수합계법은 내용연수의 합계 1, 2,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거꾸로 연수 2년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2. 그러면 요게 900만 원이고 900만 원에 3분의 2 하니까 X4년도에는 600만 원을 감가상각하면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추정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번에 이 X4년도 인식 감가상각비는 4번 600만 원만 정답이 됩니다. 자, 21번 화재로 주식회사 서울에 영업 관련 중요 서류에 소실이 되었다. 남은 자료를 근거로 화재 당시 매출 채권의 잔액을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갑니다. 자, 우선 불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상품 계정 그리시라 그랬죠? 자, 그리고 기초, 그 다음 매입, 기말, 그러면 여기가 매출원가. 그러면은 기초 상품 재고액은 1,400원이 있었고, 자, 기초부터 화재 발생일까지 매입액은 3,200원. 자, 따라서 우리는 4,600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당사 상품 재고액은 얼마래요? 1,100원. 그럼 여기 매출원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500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문제가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출 총이익률이 30%래요. 그리고 현금 매출은 없고.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요 3,500원은 얼마에 팔았느냐 매출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출액분에 자, 매출 원가. 그런데 여기서는 매출 총이익률이 30%래요. 그러면 원가율은 70%다 이 소리죠. 그러면 매출 원가가 3,500원일 때 70%면은 매출액은 5,000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 자,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도 되죠? 자, 외상 매출금은 기초에 얼마가 있었습니까? 1,000원. 자, 그다음에 이번에 매출한 게 5,000원에 매출을 한 거죠. 5,000원에 매출을 했고 그 다음에 기초부터 화재 발생일까지 회수한 금액이 4,600원을 회수했대요. 그러면 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4,600원만 회수했으면 아직까지 못 받은 채권은 1,400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법 아니면은 매출 원가에 대한 이익률법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은 수월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자, 대한상사는 결산한 결과 당기순이익을 500만 원 계상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자, 정확한 당기순이익을 산출하래요. 자, 뭐 이거는 뭐 간단하겠네요. 자, 먼저 당기순이익이 500인데 자, 잘못된 걸 고쳐야죠. 자, 기억번 이자 선수액이 누락됐대요. 그러면 선수이자는 부채죠. 자,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익은 감소되죠. 자, 마이너스 30.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운 거예요. A, P, K. 자, 얘가 100원이고 얘가 40원이면 얘가 60원이죠. 자, 부채가 늘어났죠, 지금. 자, 이자 선수에게 계상이 누락됐다. 그럼 얘가 늘어나면 자본이 줄고 자본이 준다는 건 이익이 준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50만 원 할 거를 70만 원으로 20을 과대하게 했네요. 그러면 20은 도로 이익으로 늘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임대료 미수액 10만 원을 적게 했네요. 그럼 자산을 적게 했으니까 이익을 늘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말재고액 90만 원을 9만 원으로 81만 원을 적게 했어요. 그럼 81만 원을 늘려줘야죠. 자, 그러면 이거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470이고 자, 거기에서 자, 81만 원 더해 주시고 30만 원 더해 주시면은 정확한 이익은 581만 원이 정확한 순이익이 된다.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이것만 좀 잘 해주시면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 문제죠. 23번 주식회사 서울은 X1년 기기장치를 구입하여 X3년 12월 31일 7,000원에 처분했대요. 감가상각은 정해법이고 그러면 X3년 12월 말일날 감가상각과 처분에 관한 분개를 하려네요. 자, 그러면 먼저 X1년 1월 1일 날 자, 기계를 구입. 자, 기계는 12,000원. 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X1년 12월 말일 날 감가상각을 하겠죠? 자, 감가상각비에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자, 내용연수는 5년이고 자, 취득원가는 12,000원에 잔존가액은 2,000원. 그러면 1년에 2,000원씩이 감가상각이 됩니다. 자, 2,000원, 2,000원. 자, 그 다음에는 X3년까지예요. 그러면 이런 게 3번 이루어진 거죠. 자, 3번 이루어졌습니다. X3년까지
자, 3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X3년 12월 말일 날 얘를 처분하는 거예요. 7,000원에. 자, 그러면 이제 기계가 없어집니다. 기계는 12,000원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6,000원이 없어지겠네요. 그럼 얘 얼마짜리예요? 6,000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았대요? 7,000원에. 그러면 유형자산의 처분이익은 1,000원이 생기겠네요. 그리고 이제 현금은 얼마만 받아요? 6,000원에 7,000원에 팔았죠? 자, 7,000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13,000원, 여기가 13,000원 하여 끝났죠? 자, 그래서 답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언제예요? X3년 12월 말일 감가상각과 처분에 관한 분계. 그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자, 우선 감가상각 2,000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0원 하고 누계액이 6,000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감가상각비에 관한 분계, 처분에 관한 분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24번. 주식회사 대전은 X1년 초 상품을 매년 말 150만 원씩 3년간 상환 조건으로 장기 할부 판매하였다. 이 상품의 원가는 300만 원이며 자, 어쩌고 저쩌고 물어보는 거는 매출 총이익은 얼마고 이자 수익은 얼마냐.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 X1년에 지금 3년간 15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팔았어요. 150, 150, 150을 받기로. 자, 원가는 얼마짜리 물건입니까? 300만 원짜리 물건을 그러면 450에 판매한 거죠. 그러면 매출이익은 150이다. 이러면 틀렸다 이 소리죠. 왜요? 이때 매출로 기록할 금액은 자, 1년 후 150, 2년 후 150, 3년 후 150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그 금액이 오늘 만약에 현금으로 판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자, 그래서 연금 현가 계수가 2.48685, 2.48685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150만 원에다가 2.48685 곱해주면은 자, 373만 275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짜리를 요 373만 원에 팔았으니까 매출 총이익은 73만 275원이 매출 이익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있는데 5번이 또 있네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니까 장유유서 요거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장부가액은 373만 275원이에요. 여기에 유효이자는 몇 프로입니까? 10%. 그러면 37만 3028원이 나오죠? 요놈이 10%니까 요게 바로 이자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매출이익이고 자, 요 녀석이 이자 수익이에요. 그래서 정답 373028 그래서 2번만 정답이 되는 거죠. 요 다음에 한번 그 다음 연도를 한다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이제 원금 회수액이에요. 자, 얼마를 받습니까? 150을 받겠죠? 그러면은 150을 받은 중에서 요게 이자니까 요게 원금 상환액이 돼요. 그럼 112만 6,972원. 그러면 요 금액이 마이너스 되는 거죠. 112만 6,972원. 그러면 여기 금액을 빼고 요거의 10% 요 놈이 그 다음 연도의 이자 수익으로 계상할 금액이죠. 자, 이런 현재가치표는 우리는 장유유선만 잘 이해하면은 수월하게 모든 문제를 풀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액면 10만 원의 사채를 92,416원에 발행. 자, 사채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장유유서 그리시면 돼요.
장유유서. 그러면 장부가액은 92416. 자, 그 다음에 유효이자는 자, 연 10%. 그 다음에 액면이자는 8%. 자, 그러면 여기는 9,242원, 여기는 8,000원, 상가계획은 1,242원. 자, 1,242원이 더해지면 93658 이렇게 되겠네요. 자, 1번 사채를 발행할 때 차변에는 현금 92416, 사채 할인 발행 차금 7584를 기록한다. 자, 한번 해보죠. 사채를 발행합니다. 대변에는 사채 10만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은 얼마 들어와요? 92416이 들어오죠? 자, 따라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7584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차변에는 92416, 7584, 대변에는 10만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X1년 12월 말일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죠. 9242. 그런데 우리는 현금을 8,000원만 주니까 자, 1242원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는 거죠. 자, 차변에는 이자 비용 9242, 대변에는 현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 X1년 12월 말일 사채의 장부 금액은 91174 아니죠. 빼는 게 아니라 더해야 되겠죠. 사채의 장부가액은 매년 증가돼서 자, 93658이 정답이죠. 자, 알고 보면 엄청나게 쉬운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26번. 자, 주식회사 갑의 당기 매출액은 5천. 그리고 갑의 기말에 조금만 나왔네요. 자, 우선 짓고. 자, 먼저 거기 나와 있는 거 보면 자, 당기의 매출액은 5천. 그 다음에 기말에 유동부채가 300. 그 다음에 유동비율. 자, 유동비율은 300%. 그 다음에 당좌 비율은 자, 200%.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회전율은 12회. 자,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자, 매출 총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우리는 얘를 뭐를 찾아야 될까요? 먼저 재고자산 회전율이 뭐예요? 재고자산 회전율은 자, 평균 재고자산. 자, 평균 재고자산 분의 매출원가. 자, 요놈이 12회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말의 유동부채가 300이에요. 그러면 기말의 유동부채가 300이면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유동부채는 자, 유동부채분의 자, 유동자산이 요게 유동비율인데 유동부채가 300이면 그러면 유동자산은 900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당좌 비율은 유동부채분의 당좌 자산인데 자, 당좌 비율은 200%래요. 그러면 얘는 300만 원인데 얘가 200%면 당좌 자산은 600이다 이 소리죠. 그럼 우리가 유동자산이 900인데 당좌 자산이 600이라면 유동자산은 당좌와 재고를 더한 거니까 재고자산은 300만 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얘가 300만 원인데 자, 매출원가는 12회래요. 그러면 3,600이 매출원가네. 자, 그러면 3,600짜리를 우리 얼마에 매출했어요? 5천만 원에 매출했네요.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은 1,4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400. 알고 보면 쉬운 거죠.
자, 27번. 전기의 2월 결손금이 300만 원인 대구 상사가 당기 순이익을 1000만 원을 계상하고 연 10%의 현금 배당을 결의하였다.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은 얼마겠느냐? 자, 단 자본금은 5천만 원이며 이익준비금은 법정 최소액만을 적용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물어보는 게 차기로 2월 되는 이익잉여금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당기순이익이 1000만 원. 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어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700이 되겠죠. 왜? 전기에서 2월 된 결손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손금은 차변. 그러면 대변에는 2월 결손금이 300이 없어지면은 당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700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자 700이 없어지는데 먼저 어디로 가요? 이익준비금으로 가야죠. 자, 그 다음에는 현금을 배당한답니다. 그러면 여기가 미지급 배당금이 되겠죠. 자, 미지급 배당금은 자 10%의 현금 배당을 한대요. 이때 중요한 거 이 현금 배당은 순이익에 대한 배당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배당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 5천만 원이면 자 여기는 500만 원만 현금으로 배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잘 틀리는 게 당기순이익이 얼마야? 1000만 원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의 10%를 생각하시는데 자, 언제나 배당, 주식회사의 배당은 자본금에 대하여 배당한다. 그래서 그 밑에 자본금이 5천만 원이니까 10%면 50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매 기마다 주주에게 배당하는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은 50만 원이 이익준비금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현금 배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없대요. 그러면 150만 원이 다음 기로 2월 되겠죠. 자, 그래서 차기로 2월 되는 2월 이익 잉여금은 자 150만 원만 정답이 된다 이 소리죠. 자 28번. 자 우리 회사는 소매 재고조사법을 적용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합니다. 자 저가법이네요. 저가법에다가 왕별. 자 그 다음에 평균법이라고 나왔네요. 자 그럼 이렇게 가야죠. 자, 매가분의 원가. 자, 무조건. 자, 기초 플러스 매입. 자, 기초 플러스 매입. 그러면 원가는 3,000원에 자, 27,000원이고 자, 매가는 5,000원. 플러스 매입액은 43,000원. 자, 이제 여기 매가에는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인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상은 얼마예요? 2,000원. 그 다음에 인하가 2,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평균법이에요? 선입선출법이에요? 평균법. 그러면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선입선출이다. 그러면 얘 하나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저가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인하는 무시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가가 얼마가 돼요? 5만 원이 되고 자 여기에 3만 원이 되니까 자 원가율은 60%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원가율은 60. 자 그럼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을 구합니다. 자 매가에 의한 기말은 자, 이때는 다시 인하를 고려해야 돼요. 그러면은 5만 원에서 얼마야? 2,000원 빼면은 48,000원에서 자, 팔은 게 얼마야? 매출이 38,000원이 팔렸네요. 그러면은 매가에 의한 기말은 10,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10,000원이니까 자, 60%가 원가율. 그러면 6,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가 요구하는 게 기말 재고는 얼마냐? 그러면 기말은 6,000원입니다. 이게 기말이에요. 매가에 의한 기말이
자,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원가는 그 중에 60%니까 6,000원이 요게 기말 재고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게 매출 원가는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 있죠.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기말. 자, 마이너스 기말. 자, 기말 지금 6,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므로 24,000원이 매출 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6,000원하고 24,000원 이렇게 나오면 끝. 자, 2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매출액 순이익률은 얼마냐. 자, 우리 자, 매출액 순이익률. 그러면 요거는 매출액분의 이익이잖아요. 자, 매출액분의 이익. 요게 자, 매출액 순이익률. 자, 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총 자산이 얼마래요? 총 자산이 200. 자, 그 다음에 자기 자본 이익률.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자, 20%. 근데 너무 쉽네요, 이게. 공식을 써놨어요. 자,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분의 이익이라고 거기 가르쳐 주네. 땡큐. 그 다음에 총 자산 회전율. 자, 총 자산 회전율은 0.5. 그럼 총 자산 회전율을 알아야죠. 자, 총 자산 회전율은 총 자산분의 매출액이죠. 언제나 회전율 그러면 분자는 다 매출이에요. 단 재고 자산 회전율만 매출 원가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자, 부채 비율은 300%래요. 근데 또 써놨네.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라. 자본분의 부채. 자기 자본분의 부채. 자, 요게 300%래요, 이게.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총 자산이 200이다.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총 자산은 요거예요, A. 요게 200이고, 여기가 P 플러스 K인데, 여기 보면은 부채 비율이 300%인데, 자, 부채 비율은 자기 자본분의 부채. 요거와 요거가 요게 1이면 요게 3이다. 그러면 전체는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자기 자본은 50이고 부채는 150이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여기 나왔어요, 이제. 자, 자기 자본은 50일 때 부채는 150이고, 그 다음에 지금 총 자산은 200인데, 자, 회전율이 0.5면은 매출액은 100이다. 그러면 여기 매출액은 100이 나와 있고, 자, 이제 이익 찾아야 돼요. 자기 자본 이익률은 20%래요. 자기 자본은 50이죠. 자, 그거의 이익이 20%래요. 그러면 얘는 10만 원인가? 5이는 10. 끝났네요. 그럼 얘가 10만 원이 일로 가면, 자, 매출액 순이익률은 10%가 매출액 순이익률이 구해지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알고 나면 쉬운 거고, 모르면 어우, 더럽게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30번 주식회사 대안의 X2년도 재고자산 매입액은 800만 원이다. 이 중에서 300만 원은 외상 매입액이고요. 매입활동과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주식회사 대안의 재고자산 매입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은 얼마냐. 자, 이것도 자, T자를 그려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 채무 계정 그려볼까요? 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인데, 자, 이거 사실은 이거 그릴 필요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잘 보세요. 자, 우리 X2년도에 재고자산 매입액이 800이래요. 근데 이 중에서 300만 원이 외상으로 매입한 거다. 그러면은, 자, 500만 원이 현금으로 매입한 거죠? 네, 그려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기초. 자, 기초는 60. 자, 그 다음에 기말은 4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게 300. 자, 외상 매입액이 300. 그러면 외상 매입금의 지급액은
자, 지급액은 얼마가 됩니까? 360에서, 자, 360에서 40. 그러면 320이 지급이 됐죠. 320이 지급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선급금. 자, 선급금은, 자, 기초가 70.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은 80.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선급금은 어떻게 없어집니까? 우리가 상품을 매입합니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대변에는 현금, 그 다음에 먼저 줬으니까 선급금, 그랬다가 얘는 물건이 매입이 되면,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선급금이 감소가 돼버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70에서 80이 늘어났어요, 좌우지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1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토탈 여기서 1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요게 70이 80이니까 아무 숫자나 쓰면 되잖아요, 요게. 여기다가 금액을 아무거나 써주면은 얘가 10만 원 늘어났으니까 1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입금으로 320이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현금으로 매입한 게 또 얼마 있어요? 500. 그러면 현금으로 매입한 게 500. 그러면 토탈, 자, 나간 돈은 모두 얼마 나갔느냐? 자, 현금으로 매입해서 500. 외상매입금 갚은 게 320. 자, 320. 자, 요거 500. 그 다음에 선급금에서 나간 게 10만 원. 그러면은 830만 원이 우리 회사는 매입과 관련해서 지출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1번. 다음은 X1년 12월 말일 현재 주식회사 대안의 우발 상황에 대한 내용이다. 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충당부채. 그럼 충당부채는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발생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충당부채죠. 자, 주식회사 대안은 X1년 2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600만 원의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항소하였고 고문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금액의 50%가 확실하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300만 원은 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300만 원을 충당부채로 계산합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고문 변호사에 의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은 없으며 200에서 300 정도 배상이 추정된대요. 그러면 최소한의 금액이죠. 200. 그러면은 자, 우리가 충당부채로 기록할 금액은 자료 1번에서 300하고 자료 2번에서 200만 원. 그러면 충당부채로 기록할 금액은 5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32번. 다음은 사업 결합에 의하여 인식된 영호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영호권은 사업 결합 시 결합기업의 순자산의 공정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게 영호권. 적게 주면은 영가 매수 차익이죠. 자, 식별 가능성이 없으며 브랜드 가치나 고객 목록 이런 내부 창출 영호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영호권은 내용 연수가 비한정이기 때문에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할 수 없죠. 자, 회수 가능성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 손상차손 인식하여야 합니다. 자, 손상차손을 인식한 후 회수 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더라도 환입할 수 없다라고 했죠. 자, 무형자산의 손상은 인정하되 회복이 되더라도 환입이 되지 않는다. 5번이 정답. 자, 33번. X1년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취득하여 이중체감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있다.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5만 원. 자, 주식회사 미래가 X2년도에 인식할 당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가 4만 8천 원이라면 기기장치의 취득원가는 얼마가 되겠냐?
자, 요 얘기는 요 얘기입니다. 자, 원래 이중체감법은 미상가액 곱하기 정해진 비율, 정률이죠. 자, 이때 미상가액은 1차 연도에는 취득원가예요. 그 다음에 이때 정률은 정액법의 배법이죠. 정액법의 배법. 그러면 정액법이 내용연수가 5년이래요. 그러면은 내용연수가 5년이면은 20%. 따라서 자, 20%의 2배는 40%가 되죠. 그럼 요게 이제 Y가 되겠죠. 자, 요게 X 1년. 자, 그 다음에 X 2년도에는 자, 감가상각비가 48,000원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자, 요 X 2년은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나십니까? 요 놈에다가 보수를 곱한 거죠, 요거. 40%의 보수 60%를 곱한 게 요 금액이다. 그래서 요 금액이 얼마 나왔느냐? 48,000원 나왔대요. 그러면 요놈 곱하기 60%가 48,000원이면 여기가 8만 원이었다라는 거죠. 8, 6이 48, 48,000원이 나온 거죠. 그러면 여기 취득원가의 40%가 8만 원이면 자, 취득원가는 얼마가 돼요? 8만 원 나누기 0.4 하면은 20만 원에 취득을 했던 거죠. 자, 20만 원에 40%면은 8만 원. 1차 연도는 8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2차 연도는 요 놈의 보수 60%죠. 그래서 6파이 48, 48,000원이 나온다. 아니면은 20만 원에서 8만 원을 빼면은 얘가 12만 원이죠. 그거에 40%를 곱하면 48,000원. 그래서 제가 요거 보수를 가지고 이중체감법하고 정률법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34번. 자, 주식회사 여수는 자, 실사법에 의하여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하고 원가 흐름에 대한 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자,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이거 선입선출법은 그냥 쉽죠. 계속기록법을 하나 실사법을 하나 똑같잖아요. 자, 기초가 100개. 자, 하나에 10원. 그래서 1,000원. 그 다음에 500개를 12원에 매입 6,000원. 자, 그 다음에 400개를 매입 15원에 6,000원. 그랬다가 자, 몇 개를 팔았느냐? 700개를 팔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700개를 매출하면 자, 우리 선입선출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700개는 100개는 10원짜리, 500개는 12원짜리, 자, 나머지 100개는 15원짜리 이렇게 나가겠네? 그러면 1,000원하고 6,000원하고 1,500원이니까 8,500원이 매출원가죠? 자, 근데 우리는 얼마에 팔았습니까? 20원씩에 700개를 팔았어요. 그러면은 14,000원에 파는 거죠? 얼마짜리를? 8,500원짜리를? 그러면은 이익은 5,500원이 이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주식회사 여수의 매출 총이익은 5,500원이 된다. 자, 35번. 자, 다음은 결산 순서다. 그 순서로 올바른 것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우리 맨날 순서대로 기억을 하면 되죠. 예비, 본, 후. 자, 시산표, 재고조사표, 수정후 시산표, 정산표. 자, 1번 손익계정. 자, 그 다음에 비용과 수익을 자, 손익으로.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차액을 잉여금으로. 그 다음에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하여 2월 시산표. 자, 얘는 재무제표의 작성. 자, 시작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작성 여기 있네요. 자, 수정 전 시산표 여기 있네요.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한다 여기죠. 디귿.
그 다음에 집합 손익계정을 마감한대요. 요거 리을. 자, 그 다음에 정리 기입한대요. 요게 미음. 그래서 순서는 나마라다가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36번 은행계정 조정표입니다. 자, 먼저 은행 측의 잔액과 회사 측의 잔액. 자, 결산 시 당좌예금 잔액을 줘야 한가? 은행에서 50만 7천 원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자, 조정 전 우리 회사 장부 금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거래처에서 대안에 통보하지 않고 은행으로 직접 입력했죠? 그럼 이 안에는 들어와 있으니까 회사가 더해줘야죠. 2만 5천 원. 자, 은행에서 수수료를 뺐는데 나는 몰랐다. 알았다. 마이너스 2천 원. 자, 은행에서 아직 예금으로 기입 안 한 게 있대요. 그러면 은행에 3만 5천 원. 자, 받으러옴이 추심돼서 은행에 들어왔으니까 플러스 4만 7천 원. 자, 은행에 예금했는데 부도났답니다. 마이너스 2만 원. 자, 내가 발행했는데 아직 인도되지 않았대요. 그 얘기는 뭐야? 내가 발행을 했는데 아직 거래처에 주지도 않았다. 그럼 도로 더해야죠. 그래서 2만 7천 원 이렇게 하면은 끝났습니다. 요 내용만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쉽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54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 54만 2천 원에서 자, 반대로 2만 7천 원 빼고 2만 원은 더하고 4만 7천 원은 빼고 자, 2천 원은 더하고 2만 5천 원은 빼고 그러면은 원래 금액 46만 5천 원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은행계정 조정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번. 자, 다음은 기타의 금융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1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 시 거래 원가를 제외한 공정가치로 인식. 맞습니다. 당기손익은 거래 원가는 당기 비용으로 해주는 거죠. 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공정가치 변동이 당기손익에 영향을 안 주죠.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니까. 자, 삼각후 원가 측정 금융자산은 삼각후 원가로 측정하죠. 따라서 공정가치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4번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다면 손상자손 인식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 당기손익은 그냥 공정가치로 측정하는데 손상이 되면 어쩌고 무슨 상관이 있어. 지금 그게 다 반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손상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4번이 틀렸네요. 자, 기타 금융자산 거래에 수반되는 경과 이자는 최초 원가 및 처분손익 계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죠. 미수수익 이걸로 미수이자로 아까 처리했다가 받을 때 미수이자 없애는 거죠. 자, 38번 매출채권 처분손익을 구하라. 자, 이건 그림 그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X1년 11월 1일 날 할인을 했어요. 근데 이 어음의 발행일은 7월 1일이고 어음의 만기일은 12월 31일인데 내가 은행에서 11월 1일 날 할인을 했어요. 자, 그럼 먼저 액면금액은 50. 그러면 얘가 만기에 받을 금액을 계산하면 자, 50만 원에 표시이자가 8%. 자, 그 다음에 6개월이네요. 12분의 6. 그러면은 2만 원이 이자가 되니까 만기에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2만 원이 되는 거죠. 그거를 내가 11월 1일 날 2달 동안 할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은 52만 원에 은행의 이자율은 10%래네. 그리고 2달 12분의 2.
자, 계산하면 52,000원에 2 나누기 12 그러면은 8,667원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자, 얼마예요? 52만 원에서 8667. 자, 이걸 빼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은 51만 1,333원이 되죠. 뭐가 안 떨어지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50만 원에 8%, 4만 원 곱하기 6 나누기 12, 2만 원. 자, 그 다음에 52만 원에서 자, 이자율은 10% 곱하기 2 나누기 12 그러면 맞네요. 자, 그러면 이제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요게 오늘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죠. 그러면 50만 원 곱하기 8% 곱하기 12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4만 원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은 13,333원. 그러면 얘가 51만 3,333원이네. 뭐야 이거? 그런데 51만 3,333원짜리를 이런 제기를 51만 3,333원에 팔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야? 매출채권 처분손익은 없다. 자, 뭔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대한은 X1년 11월 1일 날 다음과 같은 어음을 은행에서 연 10%로 할인. 자, 어음의 발행일은 7월 1일이고 어음의 만기일은 12월 31일. 자, 6개월이죠. 그럼 먼저 50만 원 곱하기 표시이자 8%의 6개월. 그러면 52만 원 정확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언제 할인을 했어요? 11월 1일 날 할인했습니다. 그러면 2달이죠. 자, 2달이니까 52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2 나누기 12 그러면은 8667. 그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52만 원에서 8667을 차감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수금은 51만 1,333원 맞죠? 자, 그 다음에는 7월 1일 날 50. 자, 곱하기 8%. 자, 다시 한번 50만 원 곱하기 8%. 자, 그 다음에 몇 달이에요? 4달. 곱하기 4 나누기 12. 그러면은 13333. 그러면 513333 비슷하게 보였네. 자, 513333을 얼마에 팔았어요? 511333에. 그러면 결국 2,000원의 손실을 봤죠? 자, 아주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자, 손실 2,000원입니다. 자, 39번. 투자부동산의 회계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자, 투자부동산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할 필요가 없죠. 자, 투자부동산은요, 원가 모형으로 하든 공정가치 모형으로 하든 자, 기업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투자부동산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자, 따라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할 때는 감가상각을 안 하고 자,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죠. 우리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재평가 모형에 재평가 잉여금 요거는 기타 포괄로 가고 재평가 손실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만 우리 이 투자부동산의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은 모두 당기손익으로 반영을 합니다. 자, 2번 원가 모형과 공정가치 모형은 손상 여부를 검토하고 손상 징후가 있다면 손상 차손을 인식한다. 공정가치 모형은 그럴 필요가 없죠. 원가 모형이라면 몰라도. 그래서 2번이 땡. 자,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감가상각 대상 투자부동산은 당연히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이때 공정가액은 주석으로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자가 사용이 개시되는 투자부동산 요거는 자기가 사용할 거니까 유형자산으로 분류 바꿔야 되겠죠.
자, 취득한 후 원가 모형이나 또는 공정가치 모형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39번은 2번만 틀렸습니다. 자, 40번. 다음 중 수익과 인과관계에 따라 인식한대요. 그럼 바로 직접적인 대응이니까 매출원가나 판매 수수료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에 의한 대응이 되죠. 자, 따라서 4번 판매 수수료 매출원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료나 감가상각비 요거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 대한 급여나 광고 선전비 요거는 즉시 인식이죠. 발생 즉시 인식한다. 자, 이렇게 해서 좀 시간이 좀 길어졌네요. 자, 오늘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원리를 담당하는 김양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스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스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